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있던 마리가 다시 깨어났을 때 마리는 자신의 작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성에가 낀 창문으로 밝은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침대 바로 옆에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마리는 곧 외과 의사인 벤델슈테른 씨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의사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가와 몹시 걱정스러워하는 얼굴로 마리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린 마리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 엄마, 흉측한 생쥐들은 모두 달아나 버렸죠? 마음씨 좋은 호두까기 인형은 괜찮은 거죠? 마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하렴. 생쥐들이 호두까기 인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못된 장난꾸러기 같으니 다들 너 때문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법이야. 넌 너무 늦게까지 인형을 갖고 놀았어. 그러다가 졸음이 쏟아졌을 테고 평소엔 보이지도 않던 생쥐가 어디선가 튀어나와 널 놀라게 했겠지. 어쨌거나 네가 팔꿈치로 장식장 유리문을 치는 바람에 유리가 깨졌고 깨진 유리 조각이 팔에 박히고 말았어. 벤델슈테른 선생님이 상처에 박혀있던 유리 조각들을 빼주셨단다. 유리 조각에 혈관이 잘리기라도 했으면 영영 팔을 굽힐 수 없게 되거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른대. 천만 다행이지 뭐니. 엄마가 자정 무렵에 잠에서 깨어났다가 네가 없는 걸 알아차리고 일어나서 거실로 가보았거든. 넌 장식장 바로 옆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 피도 아주 많이 흘렸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엄마도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지 뭐니. 납으로 된 프리츠의 병정들이며 부서진 격언 인형들, 갈색 인형들이 네 주위에 흩어져 있더구나. 그런데 호두까기 인형은 피가 흐르는 네 팔 위에 놓여 있던걸. 또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네 왼쪽 실내화가 있었어. 마리가 끼어들며 말했다. 아, 엄마, 그건 바로 인형들이랑 생쥐들이 열띤 전투를 벌인 흔적이에요. 생쥐들이 인형 군대를 지휘하던 가엾은 호두까기 인형을 붙잡아 가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내화를 벗어서 생쥐들에게 던졌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외과 의사인 벤델슈테른 씨가 마리의 어머니를 향해 한쪽 눈을 찡긋해 보이자 어머니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마리에게 말했다. 사랑스런 우리 딸,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구나. 생쥐들은 모두 달아났고 호두까기 인형도 건강하고 명랑한 모습으로 장식장 안에 들어있으니 이제 걱정할 것 없어. 곧이어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오더니 벤델슈테른 씨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마리의 맥을 짚어보았다. 마리가 옆에서 듣고 있는데 창상열에 대한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았다. 마리는 며칠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 약을 먹어야 했지만 팔이 조금 쑤시는 것 말고는 그다지 아프지도 않고 기분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싸움터에서 무사히 구출된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호두까기 인형이 몹시 애절하면서도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얘기하던 말이 때로는 꿈속에서 들은 것처럼 여겨졌다. 귀하디 귀한 마리 아가씨, 아가씨가 베풀어 주신 호의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나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답을 찾아낼 수가 없었다. 마리는 다친 팔 때문에 제대로 놀 수가 없었다. 책을 읽거나 그림책을 들추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눈앞이 가물거려서 그것도 그만두어야 했다. 그러니 시간을 보내는 일이 몹시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마리는 오로지 날이 저물기만을 기다렸는데 그 시간이 되면 어머니가 침대 곁에 앉아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무척이나 흥미진진한 파갈딘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끝까지 다 읽어주었을 때였다. 방문이 열리더니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들어왔다. 마리가 다쳐서 아프다기에 좀 어떤지 직접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지. 노란 웃옷을 입은 드로셀마이어 대부를 보자 마리는 호두까기 인형이 생쥐들과 벌인 전투에서 진 날 밤의 일이 눈앞에 또렷이 떠올랐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대부님이 얼마나 미웠는지 몰라요. 대부님이 옷으로 시계를 덮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단 말이에요. 시계에서 종소리가 크게 울리면 생쥐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모두 달아날 테니까요. 대부님이 생쥐왕을 불러내는 걸 똑똑히 들었어요. 왜 호두까기 인형이랑 나를 도와주러 오지 않으셨어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정말 미워요. 내가 이렇게 다쳐서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것도 다 대부님 때문이라는 걸 모르시겠어요? 어머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리에게 물었다. 마리, 너 도대체 왜 이러니? 그러나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콧소리가 섞인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시계추가 툭탁툭탁 순순히 말을 듣진 않았지만 시계추들은 조용히 가야 했지. 아주 조용히. 땡그렁 땡땡 종소리가 크게 울려도 통통 퉁퉁. 인형 아가씨들 겁낼 것 없어. 이제 때가 되었으니 종소리야 울려라. 생쥐왕을 쫓아내야지. 부엉이가 얼른 날아와 콕콕 쿡쿡 부리로 쪼아대지. 종소리가 댕댕. 시계들이 툭탁툭탁. 시계추는 조용히 가야 했지. 순순히 말을 듣진 않았지만 댕그렁 댕그렁 땡땡. 마리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드로셀마이어 대부를 쳐다보았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여느 때하고 아주 달라 보였고 더 못생겨 보이기까지 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는 마치 줄이 달린 인형팔을 잡아당기듯 오른팔을 이리저리 흔들고 있었다. 어머니가 바로 옆에 있었고 몰래 방에 들어온 프리츠가 웃음을 터뜨렸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마리는 잔뜩 겁을 집어먹었을 것이다. 프리츠가 소리쳤다. 아, 드로셀마이어 대부님도 참. 대부님은 오늘도 참 재미있으세요. 내가 전에 난로 뒤로 던져버린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시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등법원 판사님,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대체 그게 무슨 뜻이죠? 어이구 저런, 내가 지은 시계공의 노래를 아직 모르신단 말입니까? 저는 그 노래를 마리처럼 아픈 환자들에게 불러주곤 한답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그러고는 얼른 마리 곁으로 다가앉았다. 내가 생쥐왕의 눈 14개를 그 자리에서 당장 뽑아버리지 않았다고 화내지 마라. 그건 나한테도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그 대신 네가 아주 기뻐할 만한 일이 있단다. 고등법원 판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바로 호두까기 인형이었다.
판사는 호두까기 인형에 부러진 이도 솜씨 좋게 단단히 붙였고 잘 움직이지 않던 아래턱도 다시 맞춰 놓았다. 마리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지르자 어머니가 웃으면서 말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님이 호두까기 인형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젠 너도 잘 알겠지? 고등법원 판사가 어머니의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마리, 하지만 너도 이 사실은 인정할 거야. 호두까기 인형은 몸집도 작고 얼굴도 그다지 잘생긴 편이 아니라는 걸 말이야. 호두까기 인형 가문에 어쩌다가 그렇게 못생긴 인형이 나와 대를 잇게 되었는지 궁금하다면 그 얘기를 들려줄 수도 있단다. 혹시 피를리파트 공주와 마우제링크스 부인과 솜씨 좋은 시계공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그러자 프리츠가 불쑥 끼어들었다. 그런데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호두까기 인형에 이도 잘 붙여주셨고 흔들리는 턱도 다시 잘 맞춰주셨는데 칼은 어디 갔어요? 칼도 옆에 차고 있어야 하잖아요. 프리츠, 넌 어떻게 된 아이가 번번이 트집만 잡고 불평을 늘어놓는구나. 호두까기 인형이 칼을 차고 있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야. 몸은 내가 고쳐주었으니 칼은 자기가 알아서 직접 구하라고 해. 고등법원 판사가 아주 못마땅하다는 듯이 대답했다. 그러자 프리츠가 말했다. 맞아요. 수완이 좋은 녀석이라면 자기가 쓸 무기 정도는 알아서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고등법원 판사가 말을 이었다. 자, 마리, 피를리파트 공주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어서 들려주세요, 드로셀마이어 대부님.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마리가 대답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판사님, 평소에 들려주시는 얘기처럼 너무 무서운 얘기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부탁드려도 괜찮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부인. 제가 지금 들려주려고 하는 얘기는 무서운 얘기와는 달리 아주 재미있답니다. 드로셀마이어 대부가 대답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들려주세요. 어서 들려주세요, 대부님. 고등법원 판사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